안녕하세요. 이나대병 소화기내과 박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암 코디네이터 간호사 민지영 간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외래 보면서 췌장암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내용도 많고, 췌장암이 왜 생기냐, 췌장암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간략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교수님, 췌장암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췌장암은 췌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총칭하는 내용입니다. 췌장에 생기는 종양은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췌장 선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90%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환자들에게 췌장암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췌장 선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수님, 췌장암의 위험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췌장암의 위험 요인은 정확히 연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 유전력이 필요하고, 흡연이라든지 아니면 고지방 식이를 하시는 게 췌장암을 발생하는 데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중에 췌장암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라고 착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가족력이 있다 하더라도 한 가족 내에, 그러니까 1촌 내에 2명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췌장암의 발생 위험률이 한 7.8%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환자의 췌장암의 유병률을 1%로 봤을 때는 물론 8배 정도로 굉장히 높지만 한 가족 내에 2명 정도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췌장암의 의심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의심 증상은 복통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TV에서 이런 얘기가 많아서 이제 등 쪽으로 뻗친다 통증이 있고 가슴이 아프다 해서 응급실 통해서 췌장 검사를 위해서 내원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등 쪽까지 뻗치는 통증을 이제 일으키려면 췌장의 덩이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췌장에서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 자체가 덩이가 커지면서 주변에 있는 조직을 압박하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신경다발 침범이 생기면서 이제 통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아주 조기에 발생하는 췌장암으로 등 쪽까지 생긴 통증은 조금 드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등이 아프시거나 그래서 췌장암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바로 췌장 쪽 진료를 하시는 것보다는 근골격계 쪽 진료를 먼저 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그 흔한 원인으로는 이제 체중 감소, 그리고 식욕 부진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굉장히 비특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진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췌장 머리 부분에 덩이가 생기게 되면 이제 담도가 막히면서 황달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황달이 발생하면서 내원하시게 되면 좀 조기에 저희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췌장암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췌장암은 늦게 발견돼서 이제 전이나 아니면 진행성 췌장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췌장 자체의 위치가 해부학적으로 몸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복막에 위치하고 있다고 저희가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복부 초음파로 저희가 검진할 경우에 췌장 꼬리 부분이나 아니면 췌장의 몸통 부분을 위에 공기 때문에 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검진으로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로는 췌장 자체가 굉장히 예비 기능이 잘 발달이 돼 있어서 90% 정도의 그런 췌장 기능이 손실될 때까지는 췌장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게 되는 지방변이라든지 소화장애 이런 게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아밀라이즈 같은 경우가 췌장에서 분비되는 가장 흔한 소화 효소인데, 우리가 아밀라이즈가 떨어지게 되면 단백질의 대사가 문제가 생기면서 지방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방변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췌장 기능의 90% 이상이 망가진 상태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췌장 이상을 잘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거죠. 췌장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시행할까요? 네, 예전부터 이제 신체 검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췌장암의 신체 검사를 할 때는 배를 만져서 덩이가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췌장 두부에 종양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황달 부위, 그러니까 피부가 노래진다든지 눈이 노래진다든지 아니면 소변 색깔이 이제 콜라 색깔 같이 나온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신체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때라면 굉장히 췌장암의 병기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단이 늦을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췌장암 진단에는 영상기기를 이용하게 되는데 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저는 그 췌장암을 진단할 때는 이제 CT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CT 같은 경우는 3cm 이상이 되는 그런 종양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0% 가까이 진단율이 굉장히 높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단점은 이제 2cm 미만의 그런 종양 같은 경우는 진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시경 초음파라든지 MRI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MRI는 그 해상도는 낮지만 그 간전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혈관 침범 정도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잘 이용이 되고 있고요. 내시경 초음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숙련도에 따라서 췌장암의 진단이 거의 100% 가까이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의 가장 큰 장점은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을 얻어서 췌장암을 확진하는 데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췌장암을 진단할 때는 CT, MRI, 내시경 초음파를 병합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CA19-9 그 수치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CA19-9를 이제 흔히 검사를 하면서 이 수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췌장암이 아니냐라고 해서 외래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CA19-9는 민감도가 그렇게 높은 검사는 아닙니다.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검사이고, 그리고 정상인에게서도 1% 정도 상승되어 있는 그런 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올라가 있다 해서 췌장암이다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만성기관지염이나 아니면 갑상선염, 그리고 담도염, 그리고 만성 췌장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같이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수치의 상승이 있을 때 검사해보는 건 좋지만 췌장암이다 라고 미리 겁먹고 병원에 오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췌장암 수술이 많이 어려운지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췌장암은 일단 그 수술 자체가 되는 환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진행된 경우에서 발견되거나 아니면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췌장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장관 동맥이라든지 아니면 관문맥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동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들이 있는데, 그런 혈관에 침범이 생길 경우에는 수술적 방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행성 췌장암 그리고 전이가 있는 암은 대상이 되지가 않아서 실제로 내원했을 때 수술적 조건에 들어가는 환자가 한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 방법이 개발이 되고 수술을 도입할 수 있는 환자의 그런 명수를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진료 보시면서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떤 것일까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사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췌장암에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췌장암에 좋은 음식이라는 거는 이게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시고,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골고루 드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일부 그런 건강식품 같은 광고에서 암에 좋은 음식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환자분의 양질의 영양분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음식만 특이적으로 많이 먹는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골고루 잘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췌장암이 진단되거나 아니면 췌장암으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당뇨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도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드시는 걸 제한해서 그거를 조절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운동을 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힘든 상황에서 무리해서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병원에서 적절한 인슐린이나 아니면 당뇨약 처방을 받으셔서 조절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췌장암 치료법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췌장암 수술은 원체 복잡한 수술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가슴에서부터 배꼽까지 한 30cm 정도를 절개를 하고 췌장암을 드러내고 췌장각, 장, 그리고 여러 가지 혈관을 문합하는 그런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6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굉장히 어려운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로봇 기술을 도입해서 시간을 좀 단축하고 바깥쪽으로 절개한 양을 좀 줄여서 회복을 좀 빨리 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정밀한 수술이라든지
어려운 수술에서는 조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술이 많이 개발돼서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제외하고는 이제 항암 치료가 있겠는데 2000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젬사이타빈 베이스드 케모 외에는 항암 치료 외에는 다른 치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폴피리녹스의 등장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항암 치료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또한 아브락산이라는 새로운 약제가 나오면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폴피리녹스와 아브락산을 사용했을 때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환자 연령보다 훨씬 많은 그런 생존 기간을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췌장암에 걸리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포기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하기 전부터 미리 겁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약제로 치료하면서도 새로운 약제가 또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제 도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항암 치료 또는 수술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